한반도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감정은 더욱 격앙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죠. 자, 김 장관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사이는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죠. 한반도의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위기다. 예. 설명을 드리면은 예. 국제 환경도 많이 변했죠. 과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만 해도 세계적인 어떤 협력, 국제 규범, 미국 중심 이런 식의 이제 세상이었는데, 예. 이제 지난번에 그 브렉시트라든가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강대국 정치 세력 다툼 이런 좀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동북아를 보면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대립 상태가 점점 좀 심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다 이제 북한은 또 핵 미사일을 지금 뭐 거의 완성 단계로 자꾸 들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만의 위협이 아니고 사실은 세계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미국은 보면은 앞으로 이제 강한 군사력과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서 세계를 뭐 대응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국제 경찰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세계의 모든 일에 개입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선택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겠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군사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매우 불안정해졌는데, 예.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미국에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왔죠. 예,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오셨는데,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변한 게 없어요, 결국은. 네. 왜냐하면 행동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말씀으로만 이루어졌고, 사드 문제도 지금 뭐 그쪽에 유류나 전기도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예. 또 국내에서는 지난해 문재인 특받은 사람이 엉뚱한 소리도 했고, 또 반미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민노총이 포위하는 그런 시위도 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그래 대통령이 오셔서 하신 걸 봤을 때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예. 그러나 한국 내 상황은 영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늘 좀 의심스러운 처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 화성 14형이 이제 ICBM이 맞다 이렇게 미 국무장관이 공식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체까지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과거에 소련이 붕괴됐을 때, 그 러시아 쪽에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유입이 됐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핵과 이런 미사일 쪽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예. 또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내적 요인,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벼랑간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자기의 그 권한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하여간 보여줘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예. 북한이 다음 실험을 한다면 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전제로 하는 6차 핵실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 시험을 하면서 또 방송을 하잖아요. 예. 방송에 보면 굉장히 험한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맨 처음에 초기에는 자기들이 당할 경우에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지만, 근간에 가서는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니까, 이제는 그게 뭐냐면 먼저 자기들이 공격 수단을 완벽히 갖춤으로써 이제 어떤 나라하고도 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목소리거든요. 예. 굉장히 험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무기를 보유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는 시도, 이 시도의 최종 목표는 그럼 대화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봐야겠죠. 예.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북 간의 어떤 이런 체제 경쟁이 있는 건데 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나 완벽한 우위 확보죠. 이제 경제력 면에서는 뭐 택도 없이 우리보다 밀리고 있지만은 예. 과거에 재래식 군비 면에서도 우리가 더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핵이나 미사일, 우리는 그걸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핵 미사일 쪽으로 핵 쪽으로 가면서 예. 결국 한국에 대해서 월등한 우위를 이제 확보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협상으로 가든 뭐든 간에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먼저 우위를 확보하고 테이블에 앉아야만 협상을 잘 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북한은 철저하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보다 절대 우위에 그런 자리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유한 핵이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이 갖고 있는 분량하고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제 그런 과거에 단순하게 자기들이 당했을 경우에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근거에 들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공격을 한다든가 했을 때 자기들이 절대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공격을 할 때 먼저 핵부터 쓰면서 하는 공격 이런 식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것보다 훨씬 위험한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ICBM 발사는 6차 핵실험과 함께 그 한미가 잠정적으로 규정한 대북 정책의 한계점,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에 선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북 협상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그래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모습이 돼 있는데 현재 그런데 지금 북한은 우리하고 대화를 좀 안 하고 있죠. 대화를 하려고 해도 얘기를 끊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더 완벽한 협상에서 우위를 달성해 놓고 뭐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독자적으로 할 테니까 미국은 좀 지켜봐라 하는 모습이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테이블에 앉기 전에 우리가 더 우위에 서기 위한 노력은 결국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미동맹 강화가 우리의 해답이군요. 이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미국 본토를 이제 향하면서 미국도 지금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불쾌한 선물 자주 보내겠다 미국을 자극했는데 미국은 당장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군사적 대응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옵션, 그야말로 대화서부터 마지막에는 군사적 조치까지 가는 이런 모든 옵션을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현재로서는 하여간 최고의 압박과 개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개입이라는 거는 그때는 결국은 이제 대화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면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동결하면 일단 대화를 시작하고 끝에는 완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군사적 조치까지 여기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서로 다른 이견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북한은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령 1994년에 그 페리 프로세스에서 이제 미국이 북한의 그 핵을 타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타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때 했더라면 별것도 아니에요. 북한이 더 이상 대응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내가 볼 때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그건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다면 미국한테 요구해야 할 거는 좋다. 하되 그 대신 우리가 완벽한 군사적 대비를 갖춰서 북한이 가령 그거에 대한 대응을 못하게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가령 우리가 그거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미국이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결국 우리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에 대한 어떤 한미 대응이 결국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별로 아주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굴욕적인 대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건 미국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북한이 대응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태도를 모습을 갖추자.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가령 다른 나라를 타격할 때, 네. 지난번에 하는 시리아라든가 아프간에 타격한 거는 예. 이건 워낙 세력이 별볼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미국이 걸프전을 할 때라든가, 대이라크전을 할 때는 엄청난 준비를 하죠. 걸프전 같은 데는 거의 한 반년 동안 많은 군사력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38일 동안 타격을 하고, 마지막에 100시간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을 때, 결국은 나중에 그 판문점 안에 있는 나무를 자르는 걸로 결국 끝났지만은, 결국은 김일성이가 그때 3시간 반 만에 유감 표명하고 재활 방지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랬냐면은 판문점 나무를 자르는데 몇 사람이면 충분하지만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미국에서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미국의 전폭기도 들어오고 오키나와에는 미 해병 1개 연대가 항구를 전개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하여간 무기 체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공중에 새까맣게 떠 있는 가운데 나무를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준비를 합니다. 다시 저쪽에서 어떤 우리한테는 반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완벽하게 막아놓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를 미국까지 협의해서 하면서 해나가면은 현재 타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든지 이렇게 제재에 적극 동참을 한다면 그러면 북핵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중국이 완벽하게 이렇게 해준다면 가능한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렇게 왜냐하면 중국에 중국인데 두 개의 얼굴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또 한쪽으로 뭐냐면은 결국 걔들이 얘기하는 순망치안. 그야말로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은 자기들 이빨이 시린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갈등 또는 미일과 그 중머러 간의 이런 그 대립 간의 대립이 완충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북한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자꾸 그걸 착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이제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완벽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대화하면서 욕을 하니까 하는 신공은 하고 있지만은 완벽한 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끊임없이 북한은 도발을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 국방부 장관 지내셨으니까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한미연합의 첫 탄도미사일 사격이 이제 어제 있었는데 이런 방식의 맞대응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엄중 조치한다든가 적극 조치 이런 말만 하는 것보다는 좀 낫죠, 훨씬. 그전에 보면 우리가 북한이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취임하시는 거에 6차례인가 지금 미사일을 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안보 대책회의 같은 거 모여가지고 엄중 대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처한다 말만 했지 한 게 없거든요. 이번에 이제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무력 시위에 동원된 우리의 현무2와 미8군의 에이테크스 이 미사일이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진 미사일입니까? 그 위력은 이제 우리가 왜 북한의 핵 미사일에 관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우리의 킬체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KAMD 그다음에 KMPR에서 이제 KMPR이 뭐냐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왔을 때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가지고 타격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제 한국인지 그걸 보여준 것이죠. 북한이 하면 우리도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너희를 타격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들여온 스텔스 미사일 그 타우러스라는 미사일 이게 이제 김정은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미사일로 알려졌는데 이건 북한도 경계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미사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 저희 그 전투기가 북한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우리 휴전선 항공에서 쏘더라도 예. 500km인가를 날아가서 공대지 미사일이니까. 네, 공대지죠. 예.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위력도 크고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한반도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데 자주 국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우리의 군사력이 자체적으로 북한을 방어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잠시 전화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과거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사실 우리가 이런 이제 전작권, 그 당시에는 이제 평시 전지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걸 이루어졌었는데.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전지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가지고. 네. 얘기가 됐는데, 이게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는 일종의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자주 국방하고 국제적 협력, 즉 동맹이라는 거는 이게 상치된 개념이 아니에요. 예. 결국 우리가 자주 국방도 해야 하고 동시에 국제적 협력, 동맹을 다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겁니다. 두 개 다. 예. 그건 뭐냐면 가령 쉽게 생각해서 어떤 우리 꼬맹이들이 학교 가서 의도 터지지 않으려면은 스스로 태권도를 하든 뭘 하든 이런 힘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예. 또 하나는 같은 클래스에 보면은 왜 정의감도 있고 착하면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친구하고 또 좋은 친구를 맺어가지고 내가 얻어맞을 상황에서 걔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게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데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동맹을 깨고 우리가 자주적인 국방할, 즉 군사 주권을 우리가 갖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건 아주 저희 어떻게 보면 어린애보다도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보다도 못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연합사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한미연합사는 미국이 사령관이고 한국이 부사령관이니까 미국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한미연합사는 1978년에 과거 유엔사 체제를 바꿔서 한미연합사로 가면서 한미가 대등한 모습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사령관을 둘을 둘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는 미국, 하나 한국에서 사령관 이제 둘 다 포스타가 앉아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참모도 반반씩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협의를 해보면은 문제는 이제 이런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 군인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953년에 정전이 된 이후에 우리 전쟁다운 전쟁을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껏해서 이제 뭐 월남전에 좀 간다든가 뭐 동티모르니 뭐 이런데 조금씩 우리가 다른 그 전쟁에 일부로서 참가는 했지만은 우리가 전쟁을 수행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협의를 해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이 알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보다 더 좋은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결국 더 좋은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내놓은 얘기는 죽고 저놈이 얘기한 건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거꾸로 군사주권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 국가 방어를 위해서 더 좋은 대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미연합체제를 정말 잘 유지해야 하는데 한미연합체를 깨고 우리가 군사주권을 확보하겠다 하는 식의 생각은 이 군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착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미연합사에 근무는 안 해봤지만 한미연합 업무는 한미연합사 예하 사령부에서 제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해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가 어떤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적극 도와주지 자기들이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 얘기를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고맙습니다. 종종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것보다 훨씬 위험한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ICBM 발사는 6차 핵실험과 함께 그 한미가 잠정적으로 규정한 대북 정책의 한계점,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에
선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북 협상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그래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모습이 돼 있는데 현재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은 우리하고 대화를 좀 안 하고 있죠. 대화를 하려고 해도 얘기를 끊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 그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더 완벽한 협상에서 우위를 달성해 놓고 뭐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독자적으로 할 테니까 미국은 좀 지켜봐라 하는 모습이 될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우리가 테이블에 앉기 전에 우리가 더 우위에 서기 위한 노력은 결국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한미 동맹 강화가 우리의 해답이군요. 예. 이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미국 본토를 이제 향하면서 미국도 지금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불쾌한 선물 자주 보내겠다 미국을 자극했는데, 미국은 당장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군사적 대응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옵션, 그야말로 대화서부터 마지막에는 군사적 조치까지 가는 이런 모든 옵션을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현재로서는 하여간 최고의 압박과 개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개입이라는 것은 그때는 결국 이제 대화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면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동결하면 일단 대화를 시작하고 그때는 완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군사적 조치까지 예. 여기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서로 다른 이견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북한은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령 1994년에 그 페리 프로세스에서 이제 미국이 북한의 그 핵을 타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타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그렇죠, 지적이 많더라고요. 예. 그때 했더라면 별것도 아니에요. 북한이 더 이상 대응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내가 볼 때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그건 협의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다면 미국한테 요구해야 할 거는 좋다. 하되 그 대신 우리가 완벽한 군사적 대비를 갖춰서 북한이 가령 그거에 대한 대응을 못하게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가령 우리가 그거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미국이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결국 우리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에 대한 어떤 한미 대응이 결국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주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굴욕적인 대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미국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북한이 대응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태도를 모습을 갖추자.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가령 다른 나라를 타격할 때, 네. 지난번에 하는 시리아라든가 아프간에 타격한 거는 이건 워낙 세력이 별볼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미국이 걸프전을 할 때라든가, 이라크전을 할 때는 엄청난 준비를 하죠. 걸프전 같은 데는 거의 한 반년 동안 많은 군사력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38일 동안 타격을 하고, 마지막에 100시간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을 때, 결국은 나중에 그 판문점 안에 있는 나무를 자르는 걸로 결국 끝났지만은, 결국은 김일성이가 그때 3시간 반 만에 유감 표명하고 재활 방지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랬냐면은 판문점 나무를 자르는데 몇 사람이면 충분하지만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미국에서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미국의 전폭기도 들어오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 1개 연대가 항구를 전개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하여간 무기체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공중에 새까맣게 떠 있는 가운데 나무를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준비를 합니다. 다시 저쪽에서 어떤 우리한테 대한 반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완벽하게 막아놓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를 미국까지 협의해서 하면서 해나가면은 현재 타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든지 이렇게 제재에 적극 동참을 한다면 그러면 북핵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예.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중국이 완벽하게 이렇게 해준다면 가능한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렇게 왜냐하면 중국에 예. 중국인데 두 개의 얼굴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예. 또 한쪽으로 뭐냐면은 결국 걔들이 얘기하는 순망치안 그야말로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은 자기들 이빨이 시린 거죠. 그래서 예. 이 북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갈등 또는 미일과 그 중머러 간의 이런 그 대립 간의 예. 대립이 완충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북한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자꾸 그걸 착각해요. 예.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이제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완벽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대화하면서 욕을 하니까 예. 하는 신용은 하고 있지만은 완벽한 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 끊임없이 북한은 도발을 하는 쪽으로 갈 수. 아마 과거에 소련이 붕괴됐을 때 뭐 그 러시아 쪽에 과학자들이 뭐 북한으로 유입이 됐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핵과 이런 미사일 쪽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예. 또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내적 요인, 뭐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벼랑간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자기의 그 권한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하여간 보여줘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예. 북한이 다음 실험을 한다면 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전제로 하는 6차 핵실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 시험을 하면서 또 방송을 하잖아요. 예. 방송에 보면 굉장히 험한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맨 처음에 초기에는 뭐 자기들 당할 경우에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지만 근간에 가서는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니까 이제는 그게 뭐냐면 먼저 자기들이 공격 수단을 완벽히 갖춤으로써 이제 어떤 나라하고도 대응하겠다 뭐 이런 식의 모습이거든요. 예. 굉장히 험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무기를 보유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는 시도, 이 시도의 최종 목표는 그럼 대화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봐야겠죠. 예.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북 간의 어떤 이런 체제 경쟁이 있는 건데 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남 완벽한 우위 확보죠. 이제 경제력 면에서는 뭐 택도 없이 우리보다 밀리고 있지만은 예. 과거에 재래식 군비 면에서도 우리가 더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핵이나 미사일, 우리는 그걸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핵 미사일 쪽으로 핵 쪽으로 가면서 예. 결국 한국에 대해서 월등한 우위를 이제 확보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협상으로 가든 뭐든 간에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먼저 우위를 확보하고 테이블에 앉아야만 협상을 잘 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북한은 철저하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보다 절대 우위에 그런 자리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유한 핵이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이 갖고 있는 분량하고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제 그런 과거에 단순하게 자기들이 당했을 경우에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근거에 들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공격을 한다든가 했을 때 자기들이 절대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공격을 할 때 먼저 핵부터 쓰면서 하는 공격 이런 식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감정은 더욱 격앙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죠. 자, 김 장관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사이는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죠. 한반도의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위기다. 예. 설명을 드리면은 예. 국제 환경도 많이 변했죠. 과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만 해도 세계적인 어떤 협력, 국제 규범, 미국 중심 이런 식의 이제 세상이었는데, 예. 이제 지난번에 그 브렉시트라든가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강대국 정치 세력 다툼 이런 좀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동북아를 보면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대립 상태가 점점 좀 심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다 이제 북한은 또 핵 미사일을 지금 뭐 거의 완성 단계로 자꾸 들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만의 위협이 아니고 사실은 세계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미국은 보면은 앞으로 이제 강한 군사력과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서 세계를 뭐 대응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국제 경찰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세계의 모든 일에 개입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선택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겠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군사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매우 불안정해졌는데, 예.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미국에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왔죠. 예,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오셨는데,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변한 게 없어요, 결국은. 네. 왜냐하면 행동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말씀으로만 이루어졌고, 사드 문제도 지금 뭐 그쪽에 유류나 전기도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예. 또 국내에서는 지난해 문정인 특받은 사람이 엉뚱한 소리도 했고, 또 반미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민노총이 포위하는 그런 시위도 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그래 대통령이 오셔서 하신 걸 봤을 때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예. 한국 내 상황은 영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늘 좀 의심스러운 처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예, 알겠습니다. 그 화성 14형이 이제 ICBM이 맞다. 이렇게 미 국무장관이 공식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체까지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 국방부 장관 지내셨으니까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한미연합의 첫 탄도미사일 사격이 이제 어제 있었는데, 이런 방식의 맞대응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 아무것도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엄중 조처한다든가 뭐 적극 조처 이런 말만 하는 것보다는 좀 낫죠, 훨씬. 예. 그전에 보면 우리가 북한이 뭐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취임하시는 거에 6차례인가 지금 미사일을 쐈거든요. 예. 그때마다 이제 뭐 안보 대책회의 같은 거 모여가지고 뭐 엄중 대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처한다 말만 했지 한 게 없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무력 시위에 동원된 우리의 현무2와 미8군의 에이테크스, 이 미사일이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진 미사일입니까? 그 위력은 이제 우리가 왜 북한의 핵 미사일에 관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예. 뭐냐면 하나는 우리의 킬체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KAMD, 예. 그다음에 하나 KMPR에서 이제 KMPR이 뭐냐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왔을 때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가지고 타격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제 한국이 그걸 보여준 것이죠. 예. 북한이 하면 우리도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타격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건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의미 있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독일에서 들여온 스텔스 미사일, 그 타우러스라는 미사일, 이게 이제 예. 김정은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미사일로 알려졌는데, 이건 뭐 북한도 경계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미사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 저희의 그 전투기가 북한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우리 휴전선 상공에서 쏘더라도 예. 500km인가를 날아가서 공대지 미사일이니까. 공대지죠. 예. 그걸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또 그 위력도 크고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한반도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데 자주국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우리의 군사력이 자체적으로 북한을 방어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잠시 전화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과거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사실 우리가 이런 이제 전작권, 그 당시에는 이제 평시 전지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걸 이루어졌었는데.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전지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가지고. 네. 얘기가 됐는데, 이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자주국방하고 국제적 협력, 즉 동맹이라는 거는 이게 상치된 개념이 아니에요. 예. 결국 우리가 자주국방도 해야 하고 동시에 국제적 협력, 동맹을 다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겁니다. 두 개 다. 예. 그건 뭐냐면 가장 쉽게 생각해서